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JPG와 PSD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이 두 개의 파일은 서로 다를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꼭 최종 확인이 끝난 다음에 파일의 크기 맞춰서 저장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파일의 이름이 혹은 파일을 저장한 경로가 다를 경우에는 파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미제출로 인해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파일의 이름, 경로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모든 수험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작업 환경 설정하는 건 시험 시작 전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시험 시작 이후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시작 전에 소프트웨어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줍니다.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시고 작업 환경을 시험 시간에 설정을 해주시고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이미지는 GTQ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셔서 소스 불러오시면 되죠. 항상 주어진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주어진 조건과 출력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문제에서 지정한 조건이 더 우선순위를 가져요. 문제에서 혹시라도 서체에 대해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에이리얼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글꼴은 항상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시사항대로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참고하기 위해서 출력 형태를 보실 텐데요. 그 출력 형태에서는 항상 단위가 픽셀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용지를 처음에 설정할 때 픽셀 단위로 꼭 맞춰주시고요. 이미지 모드도 컬러 모드가 RGB인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CMYK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상도도 72인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글자의 크기가 엄청 크게 보이는 경우는 해상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이 세 가지 항목은 꼭 확인을 하시고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모든 기능들은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의로 합칠 경우에는 그 요소들이 0점 처리된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혹시라도 강아지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 따로따로 갖고 왔으면 그 레이어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E라고 하는 레이어를 합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꼭 레이어는 기능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급에서 패스 제작하는 문제가 있죠. 패스로 제작할 때에 동그라미로 혹은 네모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하는 경우에 이 친구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패스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레이어가 하나로 합체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면 작업 환경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용자가 패널들의 위치를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패널들의 너비를 이렇게 넓게 좁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 가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텐데 하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일단 띄울게요. 여기에서 제너럴부터 하나하나 클릭해서 맞추시면 될 텐데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 보시면 컬러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좀 눈부신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난 밝은 게 좋아 하면 밝은 테마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옵션에서 오픈 다큐먼트즈 탭이라고 하는 옵션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서 작업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옵션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개체를 범위 잡으실 때 그 브러쉬의 모양이 직관적으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작게 브러쉬가 설정된 거는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프리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보이는 분들, 요거는 내가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 왜 십자가로 보이지? 크기가 너무 큰 경우 혹은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엔 십자가로 보일 수 있고요. 키보드에서 캡슐 키가 켜져 있으면 그때도 무조건 십자가로 보이니까요.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캡슐 키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세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이 눈금자에 픽셀 단위로 보인다라고 했죠. 저희도 픽셀 단위로 눈금자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줍니다. 그것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이렇게 선들을 뽑을 때에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컬러 선택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입 보시면 글꼴에 대해서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아이가 V체크 되어 있다면 얘는 풀어주세요.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찾는 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까지 설정하시고 나가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줄 겁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폭을 400이라고 하이트 높이를 500이라고 맞출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OK에서 새로 시작하죠. 출력 형태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두는 게 좋겠죠.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눈금자 룰러스 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화면에 꽉 차라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우도록 하죠. 눈금자에 보시면 5, 10, 15, 20 이렇게 단위가 보이는데요. 저는 노트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위가 이렇게 보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거 데스크탑에서는 이거보다는 숫자가 더 촘촘하게 20, 40, 60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50으로만 봐야 된다면 그냥 돋보기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100%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겠네요. 노트북인지 데스크탑인지에 따라서 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와서 이미지 배치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오픈이라고 해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어요.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는 눈금자 보시면 대충 유추가 되시죠? 우리 거보다 좀 크구나 싶어요.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00이라고 얼추 비슷하게 사이즈 줄었습니다. OK 단추 누르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굳이 열려져 있으면 산만하니까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이미지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바꾸실 수 있어요. 1급에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레이어가 많아지면 찾을 때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게 찾기 편하니까요. 권장사항입니다. 출력물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가 방향 반대로 뒤집혀져 있군요. 크기를 조절할 때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변경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보입니다. 요건 좀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방향을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여기에다가 필터를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필터 갤러리가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텍스처 라이저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지만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T니까 한참 내려가서 있겠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동글라미 2번 보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말풍선과 헤드셋 모양 요 친구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걸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요거 이미지가 비쳐 보이면 좀 헷갈리니까 얘는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보도록 할까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쭉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100 조금 넘어가게. 아래쪽도 한번 더 쭉 당기셔서 요거는 350, 400 그 사이에다가 주시면 되겠네요. 요 안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굳이 펜으로 그리기 힘드니까 이런 거는 일립스 도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T 글자 도구 밑에 보시면 도형들이 쭈루룩 있어요. 거기서 일립스라고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봐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눈으로 보겠다 필 컬러를 지정하실 거예요.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하나 쭉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도형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 말풍선 모양으로 꼬리표 들어가 있는 건 펜툴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펜도구로 갈아 끼웠고요. 위쪽에는 옵션 역시 펜도구도 똑같이 쉐이프 도형 보면서 작업하시길 권합니다. 색깔 똑같은 걸로 그대로 갈 거고 선은 필요가 없어요. 요 옆에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패스를 더 추가할 건지 뺄 건지 합체할 건지가 보입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쳐줄 거니까 컴바인. 여기에서 만약에 컴바인이 잘 안 눌린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레이어로 갔다가 돌아오시면 인식이 잘 될 거예요. 클릭해서 요 정도 말풍선 모양을 만들어 주겠다. 추가된 거 보이시죠? 다만 이렇게 잔상이 좀 남아서 예쁘지가 않군요. 패스 오퍼레이션 콩 찍으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는 게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외곽선이 남고 나머지 안쪽에 있던 복잡한 선들은 사라지니까 혹시 예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좀 해두세요. 모양은 펜툴 주변에 다이렉트 셀렉션, 패스 셀렉션 보입니다. 패스 셀렉션은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옮기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 하나의 점만 콩 찍어서 그러면 얘만 색깔이 까매진 거 보이시죠? 다른 아이들은 하얗게 점이 있어요. 조절이 따로 가능하다. 안쪽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렸어요. 이번엔 다시 엘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에서 뺄 거다라고 하는 서브트랙이 혹시라도 안 눌러준다 싶으시면 다른 레이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서브트랙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이렇게 빵 뚫어주면 되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패스 셀렉션 얘를이라고 선택하면 얘가 인식이 된 거 보이시죠? 선을 정확하게 잘 잡으셔서 위치 조절하십시오. 비어있는 공간 콩 찍어서 점이 안 보이도록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계속 여기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옆에다가 헤드셋 모양 만들도록 할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위쪽에 옵션 쉐이프 만들어지고 색깔 있고 선 없고 거기서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추가할 거다라고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에 모서리의 둥글기는 어느 정도 할 건지 값을 주시면 돼요. 완전히 둥글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값을 완전히 크게 터무니없이 100 정도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값을 조금 덜 줘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건 여러 번 그려봐야 됩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 CC 버전에서는 요거를 나중에라도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옛날 버전인 CS 버전에서는 수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잘 그리셔야 돼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그려줬고요.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너는 좀 가까이 오련 이렇게 수정 가능하죠. 점박이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시고요. 다시 모서리 둥근 사각형, 모서리가 이제 완전히 둥글지 않고 조금만 둥글어요 라고 값을 10 정도로 줘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면 값을 10 단위로 늘려가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드래그. 근데 그 모서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죠. 컨트롤 Z 취소하시고 모서리의 값을 20이라고 바꿔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또 추가.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패스 셀렉션으로 위치 살짝 조절할 거고요. 얘네들은 잔상이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분리가 돼 버렸네요. 그럴 경우는 합쳐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레이어 상에서 얘랑 컨트롤 Z랑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 보여요. 그 레이어에 비어있는 공간, 글씨 없는 공간에 마우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합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합체된 거 보이시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다시 도형을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뿅 찍어주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보입니다. 반대쪽은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패스 셀렉션 얘를 1하고 여기에서 이만큼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패스 셀렉션이 이미 한번 인식이 됐으면 요거는 할 수 없네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잡으면 얘네들은 점이 하얀색이고 얘네들은 점이 깜장색이니까 이 친구들만 선택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왼손으로 얘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선에다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더하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때 질질질 끌고 가서 가져다 옮겨 놓을 거예요. 그 친구만 방향을 돌리고 싶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프리 트랜스폼 패스라고 해서 자유롭게 변형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T. 이 친구만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서 반대쪽을 완성을 해줬어요.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되겠죠.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둥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펜툴 이용해서 그려줘야 되겠군요. 펜툴 누르시고요. 위쪽에 옵션, 쉐이프, 레이어 만들고 있어요. 필 색깔 보이고요. 스트로크 없습니다.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추가할 거다라고 컴바인 하나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바인 제대로 인식이 됐으면 클릭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거만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들만 선택해서 위치라든지 크기, 방향 조절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다 만들고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의 레이어로 선택된 거 보이시죠? 전체 크기가 다 커졌으면 좋겠군요.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패스 보이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맞춰집니다. 이제 세이브 패스라고 패스를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패스라고 하는 패널이 옆에 있군요. 클릭을 하셔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아이가 있지만 굳이 저희는 저장을 할 거니까 옆쪽에 있는 3줄이 뿅 찍으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름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세이브 패스라고 열립니다. 이름은 말풍선 헤드셋 모양. 이렇게 하시면 이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두 개의 패스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세요. 한 친구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레이어 작업을 할 때마다 자꾸 이 패스가 인식이 돼서 방해를 할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 콩 찍으셔서 선택 해제하시고 레이어로 돌아와 주세요. 패스 저장 끝났으면 이제 아래쪽에 있던 이미지 다시 눈을 뜰게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마스크 작업을 해라. 말풍선과 1급의 2번 이미지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말풍선 만들어 놓은 건 이미 있고요. 1급의 2번 불러오면 되겠네요. 파일을 오픈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2번 열기.
이 친구는 어차피 헤드셋 모양으로 잘릴 거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필요가 없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2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친구와 이 아래쪽에 있는 헤드셋 모양과 두 개를 엮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달라 라는 얘기예요. 잘라서 그만큼만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는 위쪽에 얹어져 있습니다. 자,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에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그 헤드셋 모양만큼 잘리우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물 보시면 헤드셋 모양 여기 바깥쪽에 획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급의 2번 얘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헤드셋 모양 얘를 1라고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FX 레이어의 스타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 거기에서 그 사이즈를 4라고 바꿀 거고요. 색깔이 단색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두 가지 색깔로 엮어줄 겁니다.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뿅 찍으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건 투명도에 대한 얘기니까 저희는 아래쪽에 있는 물감 단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색상은 FF, FF00이라고 둘둘 짝지어서 좀 짧게 쓰도록 할게요. FF0이라고 하면 노란색이로군요. 오케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친구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줄 건데요. 99 FF FF 9 FF 두 개씩 짝지어서 짧게 쓰겠습니다. 하늘색이로군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적용했는데 방향도 중요합니다. 위쪽이 하늘색이고 아래쪽이 노란색인데 우리는 좌우로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내부 그림자도 같이 주고 나올게요. 이너 섀도우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급에 3번 불러올 건데요. 자음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넣으셔야 이렇게 그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느라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요 사이에 이미지가 낀 가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파일에서 오픈 1급에 3번 불러올게요. 같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실제 이미지에서는 이 글자는 없을 테니까 노란색만 바라보세요. 노란색만 뿅 찍으면 한꺼번에 노란색이 쭉 선택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이 색깔 더 추가하겠다라고 살구색 뿅뿅 찍으시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글자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를 눌러줘야 비율이 깨지지 않죠. 이렇게 비율 정비율로 만들어 줄 거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이게 쉬프트를 안 눌러도 정비율로 움직일 겁니다. 요거는 버전에 따라서 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쉬프트를 안 눌러도 정비율로 바뀌는 분들은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쉬프트를 눌러주셔야만 저음 비율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확인. 레이어의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 베벨 앤 엠보스, 그러면 올록볼록한 거 잘 적용됐는지 한번 보시고 나오세요. 동그라미 5번 쉐이프 모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아래쪽에 있는 게 쉐이프 모양들이에요. 제일 끝자락에 있는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시고요. 쉐이프 만들어질 거다. 색깔 들어있을 거고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서 원하는 거 찾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든 거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숨김없이 보여질 거고요. 볼 때 큰 이미지는 싫다 하는 분들은 스몰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버전에 따라서 이 친구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설명이 좀 기니까 CC 버전 문제풀이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요거 CS6 버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꽃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모양 만들어질 거고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크기, 방향, 모양 바꿀 때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단축키 쓰시기를 권한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꽃 장식에 대한 색깔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는 건 꽃이 두 송인가 봐요.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일단 저는 왼쪽에 있는 친구 먼저 작업했어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추겠습니다. FF9933, F93이라고 맞춰줬고요. 거기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다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 바로 가죠. 드랍 섀도우. 하나의 꽃을 잘 만들었으면 다른 꽃은 또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컨트롤 J 누르시면 레이어가 통째로 복사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해 보면 하나 더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요 아이는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9999FF 99F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한데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거울처럼 반사시킬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하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줘요. 엔터 쳐서 마무리. 또 다른 모양, 사람 모양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사람 모양.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에 비율 깨지면 쉬프트를 그때 눌러주시는 거예요. 먼저 누르시면 쉐이프가 합쳐집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맞출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사람들도 방향이 뒤집혀져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이제 글씨를 좀 써볼까요? 타입 2 들을 겁니다.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글꼴 좀 맞춰 볼게요. 도둠의 45 글꼴을 찾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색깔 언급이 없죠? 레이어 스타일 넘어갈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콩 찍으셔서 왼쪽 아래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하면 색상 값 지시된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330066 306이라고 짧게 쓸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깔도 더블 클릭해서 FF6600 F60 색깔을 맞춰줬고요. 방향도 그라데이션 위쪽이 주황색, 아래쪽이 보라색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 3이고요. 컬러 색깔 맞춰주겠습니다. FFC. 그 선이 안쪽으로 포지션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다 그라디언트를 가려요. 포지션을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하셔야 선의 색깔이 이렇게 밖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글자 지시사항은 여기까지인데 출력물을 보면 위쪽은 평평한데 아래쪽이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들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글자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글자 도구 들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이 쫙 펼쳐져 있죠. 글꼴, 크기, 색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 있어요. 클릭을 하셔서 스타일을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하니까 아크 로워. 밴드값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로 볼록할 건지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CS 버전과 CC 버전 기능이 좀 다르니까 CC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CC 버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둘러보시고요. 쓸데없이 가이드라인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중간중간 저장은 하고 계신가요? 시험장에서는 컴퓨터가 상황 어떨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파일에서 세이브,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 있다고 했었죠. 거기에 맞춰서 파일의 이름도 처음에 주고 들었던 그 이름으로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이 끝났어요. 이제 전송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이 돼야 되고 PSD는 조그맣게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건 PSD 400에 500짜리니까 요거 포맷 다시 맞춰줄까요? 400에 500짜리는 JPG로 저장을 했었어야 해요.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나는 요거 포맷을 JPG로 바꿀 테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과 포맷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장해서 OK 마무리 지으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습니다.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큰 이미지는 JPG 조그맣게 줄인 게 PSD입니다. 만약에 작업이 4번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파일을 불러올 경우에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JPG와 PSD 두 가지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JPG는 커다란 이미지니까 디자인 잘 보이죠? 다만 여기에서는 레이어들이 다 사라졌어요. PSD의 경우에는 그림이 쪼그라들었지만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죠? 그래서 요거 PSD를 혹시라도 편집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 깨져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해서 저장하시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요 친구들 줄여서 저장이 끝났으면 그냥 미련을 버리시고 제출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아요. JPG와 PSD는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줄 거고요. 본인의 이름 줄 거죠.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다시 꼭 확인을 해주세요. 400에 500짜리 불만 없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백그라운드 색깔 아무거나 오케이. 눈금자를 단축키 이용해서 켜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나고요. 저는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창을 이렇게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안내 드렸었죠.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쓸게요. 이미지 안에서 1급에 4번 열기. 사이즈가 400보다 조금 큰 것 같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400이라고 값을 바꿨더니 높이도 500 언저리네요. 오케이 단추 눌렀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닫도록 하죠. 외부의 이미지 갖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 들어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1급의 4번이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없어요. 다만 나중에 요거 검토할 때에 이름으로 찾으면 더 편하니까 권할 뿐입니다. 1급의 4번은 필터 주세요 컷아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셔야 돼요. 위쪽에 있는 건 아까 1번 문제 풀 때 썼던 그 필터 똑같이 사용할 거면 요거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다시 골라 잡아야 되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컷아웃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 게 빠르겠군요. 오케이.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열기. 소스 불러올 때에 이렇게 뒤쪽에 배경이 단색이면 마술봉 이용해서 선택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요만큼. 그런데 안쪽에 있는 흰색들도 같이 선택이 되는 경우라면 여기에서 컨티거스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만 선택할래. 이 안쪽은 요 바깥쪽에 있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 건너뛰어서 흰색이 같이 선택되고 있죠. 요거
컨티거스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연결이 돼 있는 애들만 선택할 거야 라는 겁니다. 다시 선택을 해제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컨티거스라고 하는 연속성을 체크한 상태에서 흰색을 뿅 찍으면 얘네들끼리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추가하겠다라고 옵션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쪽에 흰색은 선택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져가려는 건 흰색이 아니니까 선택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셀렉트에서 인버스 그러면 흰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되는 거죠.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올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의 5번이에요. 컨트롤 T 단축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게요. 비율을 이렇게 줄이실 때에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정비율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킬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중에서 색깔을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노란색은 얘고 빨간색은 쟤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따로따로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같은 색깔 한꺼번에 선택한다가 우리 마술봉이었죠. 매직원드로 요거라고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은 휴예요.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보일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좀 더 또렷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채도를 좀 높여주시고요. 오케이.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죠. 셀렉트, 디셀렉트. 이것도 좀 자주 쓰니까 단축키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D. 주황색 선택하시고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라고 하는 단추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빨강색 됐을 때 멈추시면 돼요. 오케이.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라고 지시해 줬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레이어 스타일 맞춰줄게요. 아우터 글로우. 혹시라도 이 친구들 잘 안 보이면 농도 그리고 거리값 이런 것들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리셋 단추를 눌러서 완전히 초기화시키고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1급의 6번 가지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여기서도 흰색 부분 이 친구만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얘는 뚝뚝 떨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매직원드 마술봉 쓰실 때 컨티거스 요거를 꺼주시면 흰색 눌렀을 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애들도 같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 글자들은 빼겠습니다. 1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눌러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1급의 6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까요? 드랍 섀도우 오케이. 이제 쉐이프 도형을 얹겠습니다. 타입 툴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채워져 있을 거고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건데 쉐이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드시고요. 방향이 다르군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하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건데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추도록 할게요. 660033 603 레이어 스타일도 획 스트로크 주겠습니다. 두께값 2라고 맞춰줄 거고요. 색깔값 컬러 맞춰주셔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관형 모양도 만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고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정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 바꿀 수 있다고 했었어요. 66cc33 6c3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쉐입들도 다 얹어줬으니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었고요. 여기다가 글씨 쓸 거다. 스마트 러닝. 타임뉴 로만의 볼드에 글자 크기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색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콩 찍고 색깔 맞춰주시면 되죠. 그라디언트 적용한 다음엔 항상 방향 맞춰주셔야 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흰색과 노란색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랍 섀도우까지 체크하고 나오면 일단 지시사항대로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개처럼 둥글게 펼쳐져 있는 건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 글자 도구 선택, 거기에서 워 텍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어느 정도 구부러질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하게 배치.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지워주시고요. 큰 이미지로 중간중간 컨트롤 S 저장하고 계시죠.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점검이 다 끝났으면 큰 이미지로는 JPG, 작게 줄여서 PSD예요. 자, 큰 이미지는 파일, Save As,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을 JPEG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으로 줄여서 작게 줄어든 거 확인됐으면 파일을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 맞죠? 600에 400짜리로 값을 바꿔줄 거고요. 레졸루션 72입니다. 컬러 모드 RGB예요. 꼭 확인을 해주세요. 눈금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 컨트롤 R 눌러서 불러낼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 색깔 지시가 되어 있군요. 색깔을 물감 짜겠습니다. 콩 찍어서 CCFF, FF, CFF라고 축약해서 쓸 거예요. 물감을 짰으면 색깔을 채워야 되겠죠. 에디트에서 채울 거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하늘색으로 채워졌죠. 1급의 7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7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 우리 거 600보다 좀 크네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얼추 비슷합니다. OK에서 크기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죠.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7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지정할 거고 이 친구는 블렌드 모드 섞어달라라고 하는군요. 아래쪽에 있는 이 하늘색이랑 섞을 건가 봐요. 멀티플라이. 일단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나만 보세요 라고 한 노말이 보여요. 그런데 얘를 아래쪽이랑 섞어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멀티플라이라고 섞어주면 하늘색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렇게 오퍼시티 100%로 보이는 걸 80%로 낮추면 살짝 흐려진 게 보이시죠? 자, 1급의 8번 넘어갈게요. 1급의 8번도 이미지가 좀 커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고요. 요거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습니다. 제가 살짝 조그맣게 갖고 왔나 봐요. 컨트롤 T. 나중에라도 수정은 다 가능합니다. 대충의 위치 맞추시고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켰어요. 1급의 8번은 필터 워터페이퍼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잘 선택했고 필터 가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불러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친구에서 워터페이퍼 찾으시면 됩니다.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ABCD 순서 워터니까 저 아래쪽에 있겠죠. 워터페이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도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리멍텅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방향이면 좌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과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요 사람 캐릭터만 잘 보이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그렇게 가려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쓸 거예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죠. 마스크를 썼는데 흰색 마스크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가 가려질 텐데 부드럽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도구 들겠습니다.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선택하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흑백 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색깔 자체를 쿵 찍어서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이라고 흑백 대비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흰색 부분 보이는 거니까 여기가 흰색, 반대쪽을 안 보이게 여기가 검정색. 저는 흰색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주시면 비슷하게 맞춰졌나요? 조금 더 짧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 비슷한 느낌으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1급의 9번 가지고 올게요. 이 이미지는 아마도 태블릿 요 안에 그림이 잘 그려 보이는 것 같죠? 얘는 그냥 이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레이어를 1급의 9번이라고 바꿨습니다. 요 이미지가 어디예요? 요 태블릿 PC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르려고 하나 봐요. 일단 태블릿 PC가 1급의 10번에 있군요. 얘를 1라고 선택했고 필요한 부분까지만 선택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지 선택.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계속 여러 번 문지 귀찮으시면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엔터키 주변에 있죠. 그걸로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한꺼번에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요거는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10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를 눌러야 비율이 깨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1급의 10번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이 하얀 부분, 이 부분만큼 비쳐 보이는 거니까 그만큼 잘라주겠다라는 의미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만큼만 또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요만큼만 잘라서 보여줄 거니까요. 이제 요 레이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면 걔만 따로 분리가 됐어요. 얘를 칼처럼 쓸 겁니다. 잘라주는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줄 거고요. 잘라주는 칼날 마련되어 있고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줘야 되죠. 1급의 9번 너는 이 위로 올라가라.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 때 레이어의 순서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날, 클리핑이 밑에 있어야 되고 잘리우는 그림, 그 친구는 위에 있어야 되죠.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럼 그만큼만 잘리워 보여요. 이미지의 크기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조절하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 주세요. 포스터 엣지 1급의 9번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필터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갈 거예요. 포스터 엣지 더불어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1급의 9번은 사실 이미지가 이따만큼 커다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 그림자 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예요. 저희 여기 지금 잘라진 이 부분에는 그럼 그림자가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1급의 9번에다가 그림자 주는 게 아니라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했던 이 클리핑 그 부분에다가 그림자를 내부 그림자라고 주시면
그림자 줬던 게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1급의 10번 정확하게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세요.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있군요. 1급의 11번 작업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이니까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1번 열기. 이렇게 동그란 친구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겠지만 동그란 일립티컬 막기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4분점에다가 맞춰서 선을 뽑아 놓으시면 요 대각선 부분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일립티컬 막기 바꾸시고 여기서부터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정원 만들어 주시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깔끔하게 선택이 되는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해야 정 비율 만들어져요.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져 있군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줄 거고 엔터 쳐서 마무리할까요? 1급의 11번은 색상 보정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뀔 부분만 요만큼이라고 문질문질 선택. 이미지 메뉴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색깔 바꿔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파란색으로.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겠습니다. 스트로크에 대해서 두께값 줬는데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꾸셔야 돼요. 색깔 자체에 뿅 찍으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문제에서 보시면 시작하는 색깔 F6개 흰색으로 시작해서 투명하게 끝나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색깔들은 아래쪽에 있는 친구지만 투명도는 위쪽에 있는 친구니까 요렇게 두 개를 손질하셔야 되겠네요. 왼쪽에 있는 아이 더블 클릭해서 F6개 흰색, 오른쪽에 있는 건 필 채워주는 거 요 친구요. 오퍼시티를 빵이라고 바꾸면 투명하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보이시죠? 오케이. 출력 형태를 보시면 오른쪽에 뚜렷하게 보이고 왼쪽이 안 보이니까 방향이 다르군요. 앵글 값을 조절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의 출력 형태는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도형들 넣고 글씨 넣으면 되겠군요. 도형부터 깔아줄게요. 커스텀 쉐입 가서 위쪽에 옵션 확인합니다.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잘 보이는 걸로 좀 바꿀까요? 빨갛게 바꿔볼게요. 선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 찾도록 할까요? 나뭇잎 모양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아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만들어 주시고 색깔 나뭇잎에 대해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죠. 336633 363 레이어의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거기에서 투명도를 조절하세요 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투명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대로 두시고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요 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70%. 아무래도 이 친구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죠?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 한꺼번에 같이 잡아서 얘랑 쉬프트, 얘랑 쉬프트, 얘랑 요 세 개는 한꺼번에 묶여 있죠. 그 아이들을 컨트롤 T 눌러서 한꺼번에 같이 좀 조절할게요. 제가 너무 크게 만들었군요. 다시 맨 위쪽에 있는 친구 쉐이프 마저 만들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우표 모양을 찾도록 하죠.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의 모양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아요. 쉬프트 먼저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과 합체가 돼 버립니다.
우표 모양은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해요. 컨트롤 J 복사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생성된 거 확인되시죠? 이동 도구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 색깔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바꾸도록 하죠. F 6개. 쉐입들을 다 얹었으니 글씨를 넣도록 하죠.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할게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어느 부분인지 꼭 확인을 하셔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색상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쯤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고 손가락 나왔을 때 클릭하시면 색상 추가되죠.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꼬불텅거리는 건 지시에 없어요. 그렇지라도 꼭 맞춰주셔야 되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그 위쪽에 옵션 열리면서 웹 텍스트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모양 찾으십시오. 밴드 값도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나 오브젝트들의 배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체크가 다 되셨다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컨트롤 S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을 세이브해서 GTQ 안에다가 계속 저장하셔야 해요.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큰 이미지 JPEG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맞는데 포맷이 다르니까 포맷을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조그맣게 줄였습니다. 이대로 파일을 세이브 컨트롤 S 저장하면 PSD 파일도 끝났네요.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뉴, 파일에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600에 400 그대로 갑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8비트인 거 꼭꼭꼭 다시 확인해 주셔라.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켤 거고요.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물감부터 짤게요. 콩 찍어서 색깔 CCCC66, CC6 겨자색이네요. 색깔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거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여성, 남성 기호 보이시죠? 두 가지 색깔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하나의 크기 유추하자면 이 뾰족이에서 시작해서
다음 뾰족이 요만큼 그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대략 50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40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뾰족이 끝자락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뾰족이 끝자락 계속 이렇게 따라서 반복하는 구간 보시고 그 간격을 눈금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가로 세로 40으로 보고 하나의 패턴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무시할 거고요. 크기를 40에 40짜리로 만들 거예요. 배경이 없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트랜스퍼런트라고 이렇게 투명 종이 오케이 하면 투명 종이가 하나 열렸는데 너무 조그맣죠? 크기를 좀 키워서 작업할게요. Alt 누르고 바퀴 굴리면 이렇게 커져요. 남자 기호, 여자 기호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색깔 아무거나 선택을 했고요. 쉐입 중에서 찾죠. 우선 남자 기호, 여자 기호 중에서 여자 기호를 하나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비율 깨지지 않아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겠습니다. 남성의 기호도 다시 커스텀 쉐입에서 찾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고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방향을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좀 할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요것도 맞춰야 되겠죠. 663300630 다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패턴의 이름, 남성, 여성, 기호 모양 그렇게 저장이 끝났으니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창을 닫도록 할 거고요. 굳이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지들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이미지가 엄청 큰 것 같네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폭을 600이라고 바꿨어요. 높이도 얼추 400 비슷하니까 이대로 가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라고 놨고요. 원본은 저장하지 않고 닫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2번이다 라고 됐는데 방향이 귀 모양이 반대쪽에 보이고 있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방향을 거울처럼 플립 호리젠탈 반사시킬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의 12번은 블렌드 혼합 모드 하드라이트 주세요 라고 했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나만 보세요 라고 노말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섞어주겠다 블렌드 모드 찾으시면 됩니다. 하드라이트 그러면 밑에 있던 요 겨자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더불어서 레이어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고요.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져 있지가 않죠.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마스크 잘 선택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 도구 들어요. 클릭하시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된 그라디언트가 보일 거예요. 만약에 다른 색깔이다 싶으시면 색깔 자체를 콩 찍어서 프리셋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흑백으로 대비가 되면 되니까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거 요거 선택해 볼까요? 오케이.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 잘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가 흰색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이 친구는 안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야 되겠네요. 안 보이는 곳은 여기야 라고 해서 쭉 대각선으로 드래그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1급에 13번 불러올까요? 요것도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여기서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오른쪽에 비쳐 보이고 있으니까 얘도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 눈썹이 이렇게 살짝 걸려 있으니까 우리도 그 위치에다가 좀 맞춰 줄게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필터를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드라이 브러쉬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주셔야 해요. 거기에서 드라이 브러쉬 ABCD 순서대로 찾는 게 빠르겠죠? 여기에서도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방향이면 좌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요 경계선 보여서 이거 안 보이도록 가려주고 싶은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검정색부터 흰색이다 라고 저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안 보이고 싶은 부분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할 거고 잘 보이고 싶은 여기는 흰색으로 표현할 거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드래그해서 표현.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한 모양 될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1급의 14번.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울 때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쓸 거예요. 이 친구라고 회색만 선택했고요. 그 아이를 데려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 글자들은 좀 무시하고 대강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때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맞춰주시고요. 1급의 14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효과,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두 개를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1급의 1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할 적에 이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실 수 있으시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선택해 주세요. (1급의 15번에) 대해서 필터,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에 가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겠습니다.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의 스타일도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너 섀도우. (1급의 16번에) 대해서 색상 보정 보라색 계열로 라고 하는 건 요 모자 모양이에요. 이 부분만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에 보라색으로 가려는데 보라색 값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건 검정색과 흰색의 경우에는 색깔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색상이 잘 안 들어가요. 강제로라도 넣고 싶다면 이렇게 컬러라이즈라고 체크를 하시고 보라색을 강제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처레이션 채도도 높여서 강하게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 요거랑 똑같은 친구죠. 데리고 오도록 할 거예요. 흰색 불 빼고 갖고 올 거니까 여기에서 매직원드 이용해서 흰색 부분만 선택을 뿅 했어요. 그걸 반대로 라고 셀렉트해서 뒤집어 주겠다 인버스 라고 하면 흰색만 빼고 나머지 선택한 거죠.
이동 도구 눌러서 그 깜장색 부분만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합니다.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쉐입들 얹으시면 될 텐데 이렇게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거 요거부터 일단 커다랗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경이 완전 산만하지 않으니까 요건 이 위에다가 작업해도 괜찮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요만큼입니다 라고 위치를 좀 잡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100에서 150 사이 요 정도라고 다시 한번 쭉 당겨서 350, 300 사이 이제 요 안에다가 제작을 하겠다라고 범위를 잡아줬으니까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색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색으로 눈 모양 그리고 하얀색으로 렌즈 모양 바깥쪽에 요거는 데코레이션인가요? 분홍색 모양 요 친구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친구부터 만들까요? 일립스 동글라미 이용해서 넓적하게 그려줄 거고 하나 만들어진 친구는 색깔 맞춰주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하늘색으로 맞춰줬어요. 다만 양쪽 끝단이 뾰족하니까 펜툴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포인트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점을 1하고 뿅 찍어주면 뾰족해지는 거 확인되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점도 뿅 찍어주면 뾰족해지죠. 이렇게 해서 눈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안쪽을 동그랗게 빼줘야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점박이들 보이시죠? 점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패스 셀렉션 빈 공간 눌러서 점이 안 보이도록 선택 해제하고요. 일립스 동그랗게 이번엔 뺄 거거든 이라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빼주겠다라고 서브트랙이라고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안 눌러져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가 되돌아오시면 인식이 될 겁니다. 동글라미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주시고 쉬프트 누르시면 정원으로 만들어지죠. 이 친구의 위치 마음에 안 들면 그리는 그 동안에 패스 셀렉션으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인식이 될 겁니다. 방향키 눌러서 적당히 배치 끝났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늘색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흰색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똑같이 할 거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거 맞죠? 뉴 레이어. 클릭 드래그해서 동글라미 패스 셀렉션 너는 이라고 해서 옮기시면 되겠죠? 색깔 흰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점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 친구들 또 빼고 더하고 하는 작업 간섭받으니까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할게요. 이제 레이어 선택했고 동그랗게 뺄 거다라고 하는 옵션 서브 트랙으로 바꿔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져요. 패스 셀렉션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위치 적당히 맞추시면 되겠죠. 엔터. 계속 뺄 거다 서브 트랙으로 동그랗게 뺄 거다라고 옵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잔상 남아있는 거 안 이쁘죠? 패스 오퍼레이션 여기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하시면 잔상이 없어지면서 아웃라인만 남아요. 크기가 좀 큰 것 같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죠. 왼쪽에 있는 친구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은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보라색으로 보이는 핑크색, 보라색. 자,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친구 만들게요. 또다시 일립스 동글라미 만들 겁니다.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거니까 뉴 레이어.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랗게 슝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 거기에서 뺄 거예요. 서브 트랙으로 빼겠다. 동그랗게 그리는 동안에 패스 셀렉션 너다라고 하면 인식이 잘 되죠. 방향키 눌러서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하세요. 이번엔 길다란 막대 네모지게 만들 거니까 렉탱글 툴
역시 컴바인 추가할 거죠. 같은 레이어에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이 좀 다듬어져야 되겠군요. 다이렉트 셀렉션 일부분 선택하는 거죠. 요 점을 이라고 뿅 찍으셔서 점을 이렇게 옮겨 주세요. 하나의 세트가 잘 만들어졌으면 중간에 이렇게 교차되는 선들 예쁘지 않으니까 잔상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뭐지? 쉐이프. 한 덩어리 잘 만들었죠? 패스 셀렉션으로 얘를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복사할 거다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갖다 놨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고 방향을 뒤집어 줄 거죠?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완성이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쉐입들, 펜툴, 도형툴 이용해서 만들었던 요 아이는 그림자 드랍 섀도우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색 부분은 패턴도 더 씌워져 있군요. 하늘색 얘는 이라고 선택 따로 하시고요. 요 하늘색 레이어 자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복사하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아이는 채워주는 게 색깔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라고 레이어 선택했고요. 우리 도형으로 만들었죠. 펜툴로 제작해도 같은 얘기입니다. 도형과 펜툴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채워주는 거 필 뭘로요? 패턴으로요. 그럼 저희가 패턴 만들어놨던 요 남자 여자 기호가 보이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도형은 끝났어요. 각 레이어별로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나머지 커스텀 쉐입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간단하죠. 커스텀 쉐입으로 가시고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줘요. 그래야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춰요. CFF 스트로크 두께값과 색깔값 맞춰 주십시오.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정이 되어 있으면 레이어 패널에서의 오퍼시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80% 같은 도형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 땐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너는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배치할게요. 선에 대해서 색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중간에 있는 아이가 색깔 다르기 때문이죠. 스트로크 부분적으로 다른 아이만 따로 골라서 색상 넣어 줄게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글자에 크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잘 파악하셔서 따로따로 그 글자 크기 적용하셔야 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이지만 꾸불텅하게 구겨지는 거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랑 맞춰 주셔야 되겠죠. 밴드값 적당히 조절하셔서 모양 비슷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세 가지 필요하면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보여요. 클릭해서 색상들 추가시켜 주세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방향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출력 형태의 방향 보시고 색깔 맞춰주세요. 글자의 경우도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 끌고 복사, 질질 끌고 복사할게요. 글자에서도 스트로크 색깔 두 가지로 있죠. 그건 이 친구만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재교육의 스트로크 색상 바꾸겠습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에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른 배치들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컨트롤 S라고 해서 GTQ에다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JPG로 다시 저장할게요. Save As. GTQ 폴더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과 포맷 JPEG로 확인해서 저장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작게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달에는 비교적 패스 문제가 좀 쉬운 걸로 나왔네요. 하지만 패스는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빠르게 비슷하게 완성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